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승진 준비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77주년 경찰의 날이죠. 여러분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의경제도가 만들어진 지 한 40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죠.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의경과 함께하는 경찰의 날이라 하네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우리 경찰에 대한 처우를 많이 개선해 주겠다라고 또 약속하셨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청장님도 인터뷰를 통해서 또 총경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하셨고 복수직급제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등등.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찰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40페이지 보면은 17번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나오죠. 자, 국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는데요. 국자에 관한 법률 전반적인 것은 경찰학 우리가 심화 시간 때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 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또 단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을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면은 국가경찰위원회 나오고 쌍가일본 개요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이렇게 나오죠. 보니까는 1번, 2번, 3번 쭉 나오죠. 1번, 2번, 3번은 과거의 경찰위원회 임용 결격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죠. 정당의 당원 또는 당적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검경, 국군,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4번 나오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그랬어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우리 경찰청에 두는 게 아니죠. 행정안전부에 두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안정감 계급을 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인데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33조 제2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5호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69조 1호 단서에 따른다 그랬죠? 그 단서가 그 밑에 나오네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 기한 내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거.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면책 취소가 확정되어서 복권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번부터 쭉 나오죠. 형법상 뇌물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아청법상 아동청소대상 성범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행령배임, 업무상 행령배임죄에 규정된 죄로서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형법상 뇌물죄, 형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행령배임죄, 업무상 행령배임죄, 그 다음에 성범죄를 범하여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일 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나오죠.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 엄수 의무, 그 다음에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준용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나오죠.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돼서 그 법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는 심의 의결하는 기관, 의결기관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할 때도 배웠고 지금도 의결기관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순 자문기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다. 그 다음 18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쭉 나오죠. 돈법률 제20조 개요.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을 한다 그랬어요. 임명을 한다. 첫 번째 보니까는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4번 보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 5번은 다 각각 항명이죠. 근데 1번, 2번, 3번, 4번 추천인데 5번은 지명하는 1인 이렇게 나오죠. 추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그 다음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지사 지명하는 1명 등 포함해 총 7명이죠. 7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랬죠. 갖춰야 한다. 보니까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동그라미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랬어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그랬지. 총경 이상의 경찰직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5년 동그라미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대학이나 공인대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전임 교수 중에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임 교수 중에 제일 하위에 계시는 조교수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경찰학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들 중에 정교수, 조교수 쭉 나오죠, 여러분들. 정교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 정교수가 있고, 조교수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조교수 나오죠.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명할 때 자격요건 쭉 나오죠. 이 정도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등만을 갖춘 사람, 이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한 사람은 시도자치위 위원이 될 수 없다. 소극요건이죠. 위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당의 당원, 당적을 이탈한 날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번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번 검경 국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 퇴직한 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1, 2, 3은 좀 전에 봤던 국가경찰위원회 소극요건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4번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죠. 3년 동그라미. 시도자치위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런데 가로 열고 공립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제외한다. 자, 조교수 동그라미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위에 보세요. 3번 대학이나 공인대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소극요건의 4번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국립 또는 공립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이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버리면 서로 모순되죠. 적극요건과 소극요건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국립 또는 공립대학교 조교수 이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다만 위원장, 상임위원이 지자체 공무원이 된 경우에 당연퇴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위원장과 시도자치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자체 공무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자체 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당연퇴직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5번 체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아니고 경찰공무원법도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31조 2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5호 군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 같은 법 61조 1호 단서에 따른다 그래서 그 밑에 단서 나오죠? 좀 전에 봤던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극요건의 단서와 똑같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나다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가나다라 좀 전에 봤던 내용과 대동소이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그 밖에 위원회 임명 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시도조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의결 정족수 그래서 나오죠. 한 장 넘겨보니까는 재적견 과반수 출석과 출석견 과반수 찬성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세 번째 칸에 있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거의 우리 경찰학, 즉 실무정학 관련된 위원회 95% 이상은 이에 해당하죠. 근데 외외인 것이 세 가지 했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소정입니다. 소정. 소총심사위원회 정교임용심사위원회입니다. 3번이 소정입니다. 그런데 2번. 이게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내용이죠. 소총심사위원회가 기존에 징계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이걸 취소하거나 또는 이걸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중징계 효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중징계 존재하냐 안 하냐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했는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소총에다가 소총심사를 청구했고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효력이 있냐 없냐 판단할 때 중징계가 존재하냐 안 하냐 판단을 할 때 이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에 의한다 그랬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나오죠.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보상금 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보통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자치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여기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보상금 심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위원추천위원회.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나오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할 때, 재의결할 때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게 마지막 칸에 나오는 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처음 보는 내용이죠. 시도자치위원회가 재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란 거예요. 그 다음에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쭉 나오죠. 고충심사위원회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 전후 출석이 아니에요.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고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그래서요. 우리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칸에 2번 별표 소총심사위원회가 원중징계 징계 처분을 취소 변경 등 하려 할 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는 거예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쭉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채용 공부할 때 배웠던 제일 밑에 칸에 있는 거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과거에는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즉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합의 이렇게도 해석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5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나오죠. 3분의 2 이상 찬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재의결할 때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번 별표입니다. 자,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 그 다음에 당연퇴직사유 쭉 나오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와 공통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임용결격사유가 당연히 당연퇴직사유가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우리 경찰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입니다. 1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복수 국적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피성년 후견이 그랬죠. 피성년 후견인.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피한정 후견은
이거는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나 국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국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공통적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쭉 나오죠. 5번, 6번. 그 다음 7번.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 쭉 나오죠. 300만 원 동그라미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년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공통으로. 그다음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그다음에 9번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 과모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사람 포함한다. 국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쭉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0번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처분 받은 사람,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공통되는 게 3번 피성령 후견인, 4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7번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300만 원, 그 다음에 2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9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형 또는 치료고만 확정된 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한다 그랬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자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국가지 임용 결격 사유, 임용의 결격 사유, 결격 사유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두 문자로 암기를 해야 돼요. 두 문자로 암기해야 돼. 그래서 피성년 큰 글씨로 해놨죠. 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 그다음 횡령, 업무상 횡령, 그다음 300만 원,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성범죄를 저질러서 성폭력 범죄 처벌 성범죄를 저질러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그다음에 3년이 지난 자, 아니한 자, 그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문자를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암기에 보면은 자, 피성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폭력배 이름이야. 피성파, 칠성파 뭐 이러듯이 피성파, 영삼위. 과거 우리 YS 대통령 영삼위. 그 다음에 성일상. 자, 피성파 소속인 영삼위하고 피성파 조직원인 영삼위하고 성일삼위가 미성년자를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 또는 치료 권고가 확정됐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피성파의 영삼위, 그 다음에 성일삼위, 행동조직원입니다. 영삼위, 성일삼위, 미성년자를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됐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 국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에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영삼위입니다. 성일삼위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당형퇴직사유에 나오죠. 경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자, 결격사유가 10개 있는데 10개 다 해당됐을 때 당형퇴직 되는 건 또 아니더라 이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걸 구별 좀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43페이지 보면은 자 봅니다. 임용 결격사유에 보면은 1번, 2번, 3번 쭉 나오죠. 똑같습니다. 4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조그마한 글씨를 A. 채무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신청기한에 면책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받았거나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돼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만 이자들만 당행 퇴직된다는 거야. 그 다음 5번 똑같고 6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위 6의 사유는 당행 퇴직 사유가 아니다 이거야. 다만 기역, 리은, 디귿, 리을이죠. 기역, 리은, 디귿, 리을. 좀 전 우리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 결격 사유 있었죠.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역, 리은, 디귿, 리을의 범죄를 저질러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에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당행 퇴직된다는 겁니다. 7번 쭉 나오죠. 직무와 관련하여 영삼이. 8번 성일삼. 9번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 또는 치료가 확정된 자. 10번 징계 파면 해임 처분 받은 자. 당행 퇴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6번 이것만 구별 잘 하면 돼요. 임용 결격 사유와 당행 퇴직 사유 두 부분 4번하고 6번만 구별해서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사망한 다음날 면직등고를 봅니다. 사망한 날이 아니에요. 정년, 연령 정년 60세, 계급 정년 4, 6, 11, 14년이죠. 4, 6, 11, 14년. 그 다음에 수사, 정보보안회사, 수사, 정보보안회사, 자치경찰 사무 등에서 총경 경조의 경우에는 4년 범위 내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4년. 경찰청장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2년 범위 내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기를 이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장. 수사, 정보, 보안, 외사,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경비, 뭐 교통 이런 게 아니에요. 총경 경정입니다. 총경 경정. 그 다음에 21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오죠. 대통령령. 자, 위임이란 게 뭐고 위탁이란 게 뭐냐. 개념 정확하게 좀 봐두시다. 자, 위임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 동그라미, 하급 동그라미, 장입니다.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장, 지자체 장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우리 경찰과 관련돼서 이제 위임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오케이? 기관 안에 관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급 관청, 하급 관청에게, 우리로 따지면 청장님이 전국에 있는 시도청장에게, 시도청장이 관할 서장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위탁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자 일부를 다른 동그라미, 보조나 하급이나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은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 관청, 하급 관청에게 주로 위임을 하죠. 근데 개념상, 법률상, 법률의 개념상, 법규의 개념상은 위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보조, 하급 기관의 장, 지자체 장에게 맡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 권한을 받은 자, 수임청이라죠. 수임청의 권한이 되고 수임청의 명의와 그다음에 책임하에 그 권한을 행사도 하는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보조나 하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지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 맡겨서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도 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뭐 관할 경기지사가 누구에게 경기 남부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우리 시도청은 관할 시도지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경찰서는 서장은 지방청 소속이지 관할 시군구청 소속이 아니죠. 그래서 시군구청과 우리 경찰서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위탁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우리 경기 남부청장 등을 포함한 시도 경찰청장에게는 위임이란 말을 씁니다. 특히 도로교통법과 관련돼서. 그런데 시군구청과 우리 경찰서장과의 관계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으로 봐서 위탁이란 말을 씁니다. 3번 민관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직 일부를 지자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자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하에 행사하는 걸 말한다. 위임기관 나오죠? 권한을 넘겨준 기관, 위임기관, 권한을 받은 기관, 수임기관 또는 수임청 이렇게 표현하고, 위탁기관, 다른 행정기관에다가 권한을 넘겼죠? 위탁하는 기관? 그러면 그 권한을 위탁받은 관서는 수탁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쌍가루 2번 위임 위탁의 기준 나옵니다. 제3조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이 구체화했다는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일부 동그라미 권한입니다. 전부 권한 아니에요. 보조기관, 하급 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장에게 위임 위탁을 한다 그랬어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나오면 위탁입니다. 나머지는 위임이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3번 보면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할 때는 위임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 지침을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경찰 채용 시험과 승진 시험에 나왔던 게 2번이죠. 2번. 동그라미 2번에 쌍가루 2번에 2번. 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사무, 수탁 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그 처리가 위법 동그라미, 부당 동그라미 할 때는 이를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다. 나중에 행정법에 보면은 취소의 위법, 무효의 위법, 다른 말 하자, 흠을 있는데, 취소라는 것은 그냥 단순 경미한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법 동그라미, 부당 동그라미 할 때는 이를 취소, 그 다음에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있다야, 있다. 그 다음에 사전 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 받거나 협의를 할 것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수탁 기관, 수임 기관은 위탁 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위임 기관은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위탁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위탁받았을 때는 수임 및 수탁 기관의 권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수임 및 수탁 기관은 자신의 명의와 자기 책임하에 위임받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위임 및 위탁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라 또는 사전에 뭐 승인을 받아라 그런다면 온전히 수탁 및 수임 기관에 어떤 권한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나오죠.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임 및 위탁 기관에 대한 그에 대한 감독 책임, 감독 동그라미. 쌍가루 3번 보면은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이 위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뭐 할 수 있다?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감독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5번에 동그라미 2번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하라 이게.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 즉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책임하에 위임받은, 위탁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2번. 그런데 이건 내부 위임, 위임 정결과는 구별돼요. 쌍가루 6번.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나오죠.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위임 및 위탁 사무 처리 적정성을 확보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 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 사항을 수시로 감사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 위탁 기준 나오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단순 사실행위는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재 요청되는 사무 등등에 관하여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이러한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는 민간 위탁을 하라 그랬어요.
그다음 행정기관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에 했을 때는 필요한 사무 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민간 위탁을 했다. 그럼 그 위탁받은 자를 우리 뭐라 하게? 공무로 수탁받은 사인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8번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나오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식력, 지역 간의 불균형 분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라. 그리고 행정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하로 공개 모집하라. 등등등 나오지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계약의 체결. 행정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 수탁기관 위탁 관계에 관한 계약, 공법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법상 계약은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죠. 쌍가루 10번 제14조 지휘감독 위탁기관이 민간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 민간 수탁기관의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도 인정될 때는 민간 수탁기관의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항 쭉 나오고요. 3번 위탁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위법 동그라미 부당 동그라미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4항 위탁기관의 사망에 따라 이를 취소 정지시킬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서 민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찰청 소관 나오지 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청장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3 쭉 나오죠. 그 다음에 2항 경찰청장은 시도청장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장, 수사연수원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소속기관의 4급, 5급 공무원의 전보권,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4급이 총경, 5급이 경정, 그 다음 전보권하고 6급 이하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안 배우더라도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우리가 임용권자 관련돼서 싹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경찰 심화 강의할 때 경찰공무원 임용권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권한의 위임, 대리 이런 부분도 우리 경찰학 심화 강의할 때 다 이제 하는 내용이고, 자, 권한의 위임과 구별해야 될 게 우리는 내부 위임, 위임 정결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잘 알아둬야 되고, 대결 이런 내용도 구분해서 잘 알아두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뺐냐? 경찰학 심화 강의할 때 다 하기 때문에 다 뺀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수사경과 나오죠.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경찰청 훈령입니다. 수사경찰이란 수사경과 적용 부서에서 규정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경과자를 말한다.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 공무원인데 수사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에게 부여되죠. 그러면은 수사경과가 적용되는 그 수사경찰 근무부서 쭉 나오죠. 1호부터 시작해서 11호까지 이 부서에서 수사경과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제 경찰관들이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사운영의 원칙 나오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시험 내기는 힘들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발 보도록 합니다. 쌍가리 2번 선발. 자, 선발의 원칙.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정 동그라미 이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 경과자를 선발하고, 수사 경과자의 선발 인원은 수사 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인사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부서 총 정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 그랬어요. 1.5배.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선발시험 나오죠. 선발시험 매년 1회 실시하면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선발시험 과목은 범죄 수사에 관한 법령, 이론, 수사 실무를 포함한 2개 이상으로 한다. 선발교육 나오죠. 2번 선발교육은 2주 이상 기간 동안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장의 추천 쭉 나오죠. 추천에 경찰관서장 수사경과를 부여받지 못한 소속 수사부서 근무자 중 근무 경력, 수사 역량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과 선발심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도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이에 따라 수사경과 선발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도청장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사경과를 선발한다 그랬어요. 경과 부여. 청장님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부여한다. 보니까 선발된 사람, 수사 전문성 확보의 경력 경쟁 청사에 신규 채용된 사람, 그다음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에 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의 수사 경과를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등등등. 그다음에 수사 경과 부여율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 경과제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 의무 위반, 인권 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징계처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있나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위에 1호 이하의 사유로 징계처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있으나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3호 그 밖에 수사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수사경과자 부여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그랬어요. 유효기간.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수사경과를 부여일, 그 다음에 갱신일 또 5년 동그라미.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년. 갱신했을 때는 갱신한 날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 유효기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보면은 수사경과자가 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다음에 하나에 충족할 때는 수사경과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그래 쭉 나오죠.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5년 이내에 갱신하면 되는 거죠. 경과 해제 나오죠. 경과 해제는 의무적 해제, 임의적 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경과를 해제를 하여 한다 동그라미.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 수사 경과 해제 사유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밑줄, 청렴 의무 위반.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게. 5년간 동그라미 연속으로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과자 근무하는 부서 외 동그라미 외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에 5년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 5년인데 5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았을 때. 다시 직무와 관련한 청렴 의무 위반, 인권 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5년 연속해서 수사경과자가 근무하는 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그다음에 5년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사경과를 해제합니다. 그다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있다 동그라미 임의적 해제 사유입니다. 1랑 2호 외 동그라미 사유로 징계 처분 받은 경우. 그럼 1랑 2호가 뭐야? 직무와 관련한 청렴 의무 위반, 인권 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징계 처분 받은 경우 외의 사유로 징계 처분 받았다 이거예요. 직무와 관련한 청렴 의무 위반, 직무와 관련한 인권 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사유로 징계 처분 받았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인권 침해, 편파 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 맺죠. 다수의 진정을 받는데 공정한 수사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그 다음에 수사 업무 능력,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능력이나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 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죠.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지선장으로 출제를 할 수 있고 박스에 넣어서 숫자 찾기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겠죠. 4번 보면은 임의적 수사경과 해제 사유의 사모, 수사 능력, 그 다음에 의욕,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2년간 동그라미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경과자 근무하는 부서 외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에, 자, 5년 연속일 때는 의무적 해제, 2년 연속일 때는 임의적 해제. 그 다음에 파견기간,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냐고요. 그 다음에 2호, 수사부서 근무자로 선발, 즉 수사경과자로 선발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더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더라. 3호, 6조 2항에 따른 인사 내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자에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사 능력, 의욕이 현재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임의적 해제 사유, 그 다음에 의무적 해제 사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나마 제일 중요하고 별표죠. 별표입니다. 그 다음 쌍가루 4번 수사경과 심사위원회라는 게 나오죠. 수사경과자 선발 및 수사경과 부여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여 경찰청 및 시도청에 수사경과 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도 경찰청 수사 담당 부장, 경찰청인 경우에는 수사기획조정관, 수사 담당 부장이 없는 시도청일 때는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겁니다. 회의는 연 2회 동그라미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체크, 위원회 회의는 제적경 가반수 출석과 출석경 가반 찬소 의결 등등등. 그 다음에 심사 대상 출석 및 진술, 결정의 통지 등등 나오죠. 그 다음에 이의 제기, 이런 내용들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제에서 나오는 실무 종합 부분에서는 수사경과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경과심사위원회 구성력 운영,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의 통지, 이의 제기 이런 내용 나오는데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수사경과심사위원회 구성에서 2번 별표, 4번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 그 다음 5번 제적경 가반수 출석과 출석경 가반 찬소 의결 이런 내용들은 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볼까요? 전보라는 게 나오죠. 전보. 전보란 경찰 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그다음 동일한 자격 내에서 근무 기간이나 부서를 달리 임명하는 걸 말한다. 전보도 우리 승진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고 있죠. 우리 채용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나 우리 승진 시험에서는 가끔씩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둘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동그라미 이내, 감사 한 번에 2년 동그라미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감사야, 감사. 2년.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위는 임용일로부터 1년. 자, 4번 쭉 나오죠. 소속 쭉 교육기관 등의 교수 요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명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정하는 기간 안에 다른 직위를 전보할 수 없다. 5번 섬이라든지 외딴 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에 채용된 경찰 공무원은 채용으로부터 5년 동그라미 5년 범위 안에서 청장 등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채용 조건을 해당하는 기관 부서 외의 기관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섬, 외딴 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에 따라 채용된 경찰 공무원이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휴직, 직위해제 기간, 정직기간 포함하지 않는다. 예배 나오죠.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임용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1년, 감사는 2년, 교수요원은 1년에서 3년, 외딴 곳 등에서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경찰관을 채용했을 때는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할 수 없다겠죠. 이게 원칙인데 이게
예외적으로 그런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할 수 있는 경우 나오죠. 직제상의 최저 동그라미 단위 보조기관, 보좌기관 내에서 전부하는 경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간에 소속기관 등 사무 간의 교류를 전부하는 경우에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입니다. 경찰청, 시도청 내가 아니야.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 그 다음에 승진 임명된 경찰 공무원 전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한자는 경우면은 경찰 기동대 등 경비부서 밑줄, 경비부서 밑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경비부서입니다. 정보부서가 아니고. 교육훈련기관에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교수요원. 시보 임명 중인 경우에. 시보 중인 경찰 공무원에 그 기간에 행하기 없이 전부할 수 있다는 거야. 시보 중인 경우는 다른 직을 전부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시보 중인 경찰 공무원은 좀 전에 원칙이 있었죠, 여러분들. 1년, 2년, 1회, 3년, 5년 이내 전부할 수 없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규 채용된 경찰 공무원을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전부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한 정보일 경우 그랬어요. 신규 채용된 경찰 공무원 그랬죠. 신규 채용된 경위상 경찰 공무원 아닙니다. 자. 신규 채용된 경찰 공무원을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것도 아니고 해당 계급의 보직 관리 기준에 따라 전부하는 경우입니다. 감사 담당 경찰 공무원 2년 이내 다른 곳에서 전부할 수 없다 했는데 부적격자로 됐을 때 2년 안 됐을 때라도 전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정 동그라미 이하 경찰 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 전속이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의 경찰기관에 전부하는 경우 경정입니다. 경정 이하예요. 임신 중인 경찰 공무원,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 공무원, 모성 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정 이하, 임신, 출산 후 1년 지나지 않은 경찰 공무원, 감사. 그 다음에 신규 채용된 경찰 공무원은 해당 계급의 보직관리 기준에서 전부하는 경우, 시보 임명 중일 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때 등등등. 이럴 때에는 좀 전에 전부 제한할 수 있는 그 기관들 제한 안 받고 전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성희롱, 성폭력 근절된 공무원의 인사관리 규정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